사람 말을 못 믿으시네. 19세기 조선 두 양반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이보게, 나 여기서 잠시 소피 좀. 갑작스런 레드도령의 대공포 선언과 발사 준비! 보고 계시게? 저급한 언행에 아니 같이 하시든가. 보검도령이 경멸하며 뒤를 돌자 페이크다 이 X들아! 갑자기 트랩으로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미친 운동신경으로 그 순간 레드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깊은 구덩이에 함께 갇히게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뒷박한 보검도령이 뭔 짓이냐? 연유를 묻기 시작하던 그때 네가 진정 목이 날아가봐야. 스네이크 교수가 등장하고 다행히 뱀은 처치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깊은 구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였죠. 이에 보검좌는 엎드리거라. 올라가서 널 꺼내줄 테니 엎드리라고. 레드를 발판 삼아 올라가 보려는데 제가 꺼내드릴게요. 엎드리라고. 제가 먼저. 엎드려. 왜소하디 왜소한 체구의 레드는 그의 무게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같이 계십시다. 아 누구라도 지나가겠죠 언젠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절대로 자신의 등은 안 내어주는 보검좌가 이렇게 서에 올려줄 게 아니냐. 굳이 힘들게 껴안아서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하죠. 봤느냐? 아니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겨우겨우 레드를 올리는데 성공하는데 여봐라. 표정을 보아하니 얼른 나무 줄기라도 찾아보거라. 런할 확률 57,000%.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도망칠 생각. 하초 선생, 네 곧 사람을 보내겠소. 보검자는 현실을 부정하고 내 나가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보내줄 테니 회유도 해보고 꺼내거라. 협박도 해보지만 너 내가 감히 누군지 알고 있다는 짓을.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런데 이 버림받은 사내의 정체는 조선의 세자 이영.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지무비 KBS 전설의 드라마 시리즈 구름이 그린 달빛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한양 저잣거리 아주 유명한 놈이 있었는데 잘나서 난 놈, 장차 크게 될 거라고 될 놈, 돈 되는 일하면 뭐든지 할 놈, 합쳐서 삼놈이! 바로 홍삼놈이었죠. 하지만 그에겐 누구도 모르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빚쟁이에 쫓기는 신세인데다가 네가 나랑 피가 섞였냐? 대물림 받은 사당이기라냐? 양아버지와 함께 힘겹게 살고 있었죠. 난리통에 주워다 길렀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은 못 지고 집만 대리게 하는 소리 아니야? 심지어 너 언제까지 이 사내놈 행세하면서 이러고 살겨? 어? 사내가 아니라 라온아, 홍라온이란 이쁜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나 삼놈이요. 홍삼놈. 평생 남장을 하고 살아야 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때 삼놈이 안에 있는가? 아 예. 양반집 정도령의 호출이 이어집니다. 그가 삼놈이를 부른 까닭은 바로 자, 뭐라고 답하시렵니까?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전할 연애 편지 대필을 맡기기 위해서였죠. 삼놈이의 연서 대필과 연애 상담은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을 성공시킬 정도의 엄청난 내공과 실력으로 도성 안에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언제까지 서신만 주고받으실 겁니까? 서신만 주고받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삼놈의 돌직구에 초식도령은 생각만으로도 있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지만 정도령이 짝사랑한 상대는 흑진주처럼 영롱한 그대의 눈, 초생달처럼 날렵한 콧날, 붉은 석류 같은 입술. 무려 세자의 여동생, 즉 조선의 공주 명은공주였죠. 용기 내어 만나자는 편지를 보냈지만 이 봄이 가기 전에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그 나무 아래에서 기다려도 하필 그 편지를 세자에게 발각당하고 만다. 되겠니? 안 되겠니? 그리고 약속 당일 뭐 하시는 겁니까? 벗거라. 입거라. 우리 도련님이 막 긴장하거나 놀라시면 막 입을 떠뜬거리셔. 실제로 공주를 만날 생각을 하니 극도로 긴장해 지병이 말더듬이 도져버린 정도령이 제가 높아도 너무 높아 이루어질 수 없으니 자네가 대신 나가서 잘 마무리 지어주게. 삼놈이에게 대신 나가달라 부탁을 하죠. 마무리라뇨.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당황스러웠지만 아 그건 양반이 적으라는 뜻인데. 아 그거 걸리면 전 죽은 목숨이 아닙니까요. 무엇보다 그 리스크가 거의 도지코인급입니다.
그때 살에는 섭섭지 않게 함세. 삼놈이의 최악점인 머니딜이 세게 들어오지만 사람의 감정이 걸린 상황이기에 사람을 뭘로 보고. 이게 다가 아니네.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로 그렇게 양반 행세를 하고 자신의 장기인 그리움을 담아 백장의 서신을 전한들 세치혀로 보고 싶은 마음까지 채워질 리 있겠습니까? 여심을 공략해보는데 내 눈 가득 그대가 고여 있어.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이 목소리 좋고 사내입니다. 심지어 세자, 이영, 얼굴도 집안도 모르는 외간 남자에게 편지로만 푹 빠져버린 동생이 걱정되어 어떤 자인지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를 알 리가 없는 삼놈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네.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뿐을 요무한 죄를. 단단히 오해를 하지만 이미 돈까지 받았기에 일단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우리 예서 이럴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세상에 편견 따윈 있고 평생 가슴에 품고 산 추억 한 자락 만들어 봅시다. 세자 또한 어안이 벙벙했지만 어떤 자인지 더 알아보기 위해 따라 나서 보는데 그 첫 번째 데이트 코스는 바로 이 지역의 명물 이라 이 거지같은 새끼들이 그냥 김치를 몇 사발을 처먹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냥. 욕쟁이 할매의 국밥집이었죠. 무서워 이 중심 같은 것들이. 허나 평생 욕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었을 이영에겐 심한 욕설을 들으면서 웃는 연유가 무엇이냐.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보니 화초 서생이시구만요. 금수저 물고 비단 광고 들은 채로 태어나 그저 곱게 귀하게 화초처럼 자라신 분을 이르는 말이죠. 하죠.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예. 아닌 걸로 치겠습니다. 양반의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언행과 드셔보십시오. 국밥엔 김치죠. 행동을 지켜보던 이영은 킹리적 가심이 발동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양반 행세라. 앞장서거라. 어느 집안 자제인지 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지만 우연히 며칠 전 빚쟁이들에게 협박당했던 구덩이를 지나게 되고 런각을 잡으려다가 아까 인트로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야이 국밥 새끼야. 한편 그날 저녁 영상의 뜻대로 하세요. 국정의 일로 독대 중인 임금 순주와 영의정. 그런데 한데 이미 차명에 처했다뇨. 난 들은 바가 없는데. 순조의 장인이자 영의정인 김원이 제가 그리하라 명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소신의 판단이 곧 전하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독단적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심지어 이리도 마음이 유약하셔서야 어디 왕을 꾸짖기 시작하죠. 전하의 침전에 또다시 검이 날아들지 말란 법 있습니까? 게다가 10년 전 그때처럼 과거 밀란을 겪으며 생긴 왕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며 소신의 충정을 의심치 마시옵소 전하. 순조를 완벽하게 가스라이팅합니다. 정사는 제게 모두 맡기시고 오로지 옥체 강건에 힘쓰십시오. 하지만 힘들게 구덩이에서 탈출한 후 아버지를 만나러 온 세자가 이 모든 것을 듣게 되죠.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이영은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같은 시각 삼놈이는 저잣거리를 거닐다 우연히 현상수배지를 보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 그중 한 명이 본인 등판을 내게 놓였죠. 대체 이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난립니까? 저 종놈이 주인댁 며느님과 도망을 갔다고. 삼놈이 연애상담과 대피를 해줬던 종놈이 양반을 꼬셔 도주를 해버렸고 그럼 이자는 왜? 그 종놈한테 돈을 받고 마님을 꿰었다나 뭐라나? 신분제의 몹시 엄격한 조선시대였기에 대피를 해준 삼놈이까지 현상수배에 오른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한 도령이 그거 입으시오. 포조를 불러세웁니다. 뭐 하시는 거요? 미친 눈썰미로 몽타주 속 그림이 단박에 삼놈이를 눈치챈 도령이 이자는 장난을 친 것이었죠. 걸리면 어찌 됩니까? 관아에 잡혀가기도 전에 저댁 대감마님 손에 죽을 거요. 그렇게 포조로 어그로를 잔뜩 끈 뒤 갈 길을 가려는데 얼굴 좀 봅시다. 일이 생각보다 크게 데려가자 안 오고 뭐하나? 다시 와서 구해주는 이상한 남자. 어이가 없네, 개X가. 심지어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정상인의 눈을 가진 그는 근데 그런다고 숨겨질 줄 알았어? 삼놈이를 보자마자 여인이란 사실을 알아채고 있었죠.
이미 눈치채신 것 같으니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유의 장난기와 센스를 가진 이 도령의 이름은 김윤성. 그의 호기심을 남장을 한 여인 라온이 자극한 것이었죠.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렇게 서로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며 헤어지고 다사다난했던 삼노미의 하루도 끝이 나 바로 빚쟁이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삼노미는 순식간에 지장을 찍히고 어딘가로 팔려가는데 도착한 곳에선 누군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내 자원! 이곳의 정체는 바로 남들이 그래 사내들 고자 만드는 곳이라고. 뭐요? 심형 제작소, 아니 4시가 되기 전 주니어를 도려내는 공포의 내자원이었죠. 고자.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고... 자,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안 돼요. 절대 못 돼요, 대신은. 대부분의 사내라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웠겠지만 삼노미는 없는 것을 들키는 게 두렵습니다. 그게 없는데. 몇 시간 뒤 이미 나랏돈 받고 수인까지 다 해버렸어. 4시가 돼서 살아가든지 죽어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속 결국 사실은 거사가 치러지는데 내가 고자라니. 내가. 다음날 바닥엔 핏자국이 흥건하고 방 한 구석엔 끙끙 앓고 있는 삼노미가 보입니다. 살아있었어. 자고 싶습니다, 어르신. 그래. 푹 쉬거라. 쉬어. 지난밤 삼노미는 또다시 장기인 세치어를 놀려서 그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이 본인의 허벅지를 찔러서 상처를 낸 것이었죠. 입거리요. 며칠 뒤 그녀는 결국 궁에 도착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게야. 아침이 되면 간단한 검사만 끝나고 바로 지옥 훈련이거든. 무슨 검사요? 무슨 검사는 이놈아 약물 검사지. 그것이 제대로 싹둑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 다음날 공포의 주니어 체크 타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체를 들킬 것이 뻔하기에 다시 한번 런각을 노려보는데 다 빠져나왔다고 생각한 그때 누구냐? 누군가와 부딪힙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세자일 확률 97,000%. 화초 선생? 정도령? 재회와 동시에 둘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다시 만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내 선생과 다시 만나면 시키는 건 뭐든 아니다. 뭐 백내 개라도 되라면 제가 되겠습니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떠오릅니다. 반갑다. 멍멍아. 삼노미는 위기 탈출을 위해 또다시 세치어를 놀려보는데 별감이셨습니까? 어쩐지 그 칼 빼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싶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 형은 헌데 이 밤에 보따리 들고 어디 가는 건가? 그녀가 탈주각을 보고 있다는 걸 바로 눈치채버리죠. 심부름 중입니다. 상선... 상선. 그때 거기 웬 놈들이냐? 어머, 아이고 성내관. 나요. 이별감. 네반원 실세 성내관이 나타나는데 요즘 내시부의 업무가 꽤 과중한가 봅니다. 궐 지리도 제대로 모르는 수완에게 이 밤에 심부름이라니. 이 형은 그에게 바로 꼽을 줘 삼놈을 찍히게 만들고 앞으로 종종 보셨구나. 멍멍아 가. 네반원으로 돌려보내죠.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그 공포에 자, 지금부터 신체 검사를 실시하겠다. 신체 검사 시간이 찾아옵니다. 다리. 아주 확실하고 간단한 검사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삼노미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홍삼놈. 결국 그녀의 차례가 다가오고 가시죠, 홍삼놈이죠. 아니, 다리. 뭐 하는 게냐? 얼른 내리지 않고 벗으세요. 그것이... 제가... 막다른 상황에서 저 큰일 났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작가의 은총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놀라 뛰쳐나가며 떨어뜨린 도장이 홍삼놈. 예, 반절은 넘었다. 너까지 통이다. 그녀에게도 통을 주며 약물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죠. 그러는 거야, 살라는 거야. 한편 궁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충전이 쓰러졌다고 해서 급히 입고를 했더니 그것은 바로 회임이라. 중전이 임신했다는 소식. 이제 중전마마께서 대군을 낳으시길 기다리셔야죠. 그런데 그리고 그 대군 아기씨를 국본으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모에 가까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내기 시작합니다. 배위시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없다지만 세자가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는 중전이었던 어머니를 어릴 적 여의고 세자 저 아니십니까? 아
영상대감. 현재는 임금의 둘째 부인, 즉 현재 중전의 아버지이자 임금의 장인인 영의정이 권력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전마마께서 회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서로 웃으며 인사를 건네지만 미리미리 눈치껏 이런 거라도 잘해야 후에 뒤탈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잔뜩 서 있습니다. 다음날 네바논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데 새로 들어온 소환들이냐? 오늘 지필 시험이 있는 날이옵니다. 이영의 눈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발견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4시가 되지 못하고 출궁될 수도 있었죠. 그래? 아주 기발한 장례관? 예. 아 좋아. 여기서 괴롭히기 시즌2를 생각해내죠. 시험 시작 전 삼엄한 분위기와 조선 버전 OMR 카드까지 수능 시험을 방불케 하는데 어서 빨리 탈락해서 궁을 빠져나가는 것만이 목표인 삼노미는 마음 편하게 마구 찍어대기 시작하죠. 그런데 짜잔, 누군가 답을 대놓고 알려줍니다. 바로 내가 돌아왔다. 사민이라. 이영이었죠. 내관이셨습니까? 내관에 옷까지 빌려 입어 삼노미를 괴롭히는 지리는 열정. 그렇게 한 번이라도 불통이면 출궁인 건 알고 있지? 어떻게 해서든 불통하려는 자와 어떻게 해서든 통시키려는 자의 배틀이 시작되고 그 결과는 합격이었죠. 결국 소환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 삼놈은 마지막 논술 시험까지 이르게 되는데 중전 마마께서 직접 평가를 해주실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빼박 탈락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생각난다. 바로 이번에 백지를 내면 정말 걸 밖으로 나갈 수 있단 얘기네? 백지 제출. 이게 무슨 회개한 문제란 말이오 이게? 심지어 글쓰기엔 정평이 나 있는 삼놈이는 내 이런 걸로 쫓겨날 순 없어. 그 해답은 내가 아오. 직업병을 못 떨치고 친해진 동료의 대필까지 해주는 여유를 보여주죠. 하지만 그날 저녁 당분간 네 숙소는 저기다. 자현당. 이영 덕에 네바논 7세 성내관에게 단단히 찍힌 삼놈이는 거의 흉가와 다름없는 곳으로 숙소를 배정받는데 넌 이미 죽어있다. 갑자기 쉔이 나타납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그리고 도현아, 안에 있느냐? 어? 멍멍이? 이영까지 등장하죠. 당분간만이라도 이곳에 발길을 끊으시는 게. 조용히 살면 과연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무언가 더 딥한 사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새 정신을 차린 삼놈이가 눈치 없이 대화에 참여합니다. 여긴 소환이 있을 곳이 못 된다. 네바논 숙소로 돌아가거라. 네바논에 가도 제자리는 없습니다. 누구 덕분에? 그 누구 덕분에 통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눈치 세계 챔피언답게 헌데 하추 서생은 대체 정체가 뭐요? 별감이요 내시오. 세자 앞에서 수가 좋아. 마시고 죽어보자고. 잔뜩 취해버려 대공포 주사쇼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리도 행복한데. 좌로 불러, 우로 불러. 앉아. 일어나! 시작! 이렇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래, 난국 궁을 나갈 건데 내가 왜 장사가 벌어진다. 조선시대 왕족의 몸에 생채기를 냈다는 것은 빼박 사형감이었지만 상처를 입으신 겁니까? 걔한테 불렸다. 이런 개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가식 없이 편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이 샘솟습니다. 감히 내 몸에. 마조이스트였기 때문이죠. 한편 그날 저녁 영의정 댁에선 중전의 회임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열리는데 술에 취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상대감 울타리에 들어왔다는 황홀함에 흠뻑 취해 있는 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고 모인 탐관오리들의 어셈블 파티였죠. 아름드리 나무 그늘 아래서 마음껏 즐기다 가시게. 그때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오고 잔치는 순식간에 혼비백산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지붕엔 웬 각시탈이 서 있는데 못 들었냐? 저놈을 쫓아라!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세자 이영이었죠. 거리 너무 조용해요. 신하들이 실질적 실세인 영의정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입궐조차 하지 않은 것을 지켜본 이영은 회방 겸 동향을 살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중전마마의 회임을 감축드리며 어디
술 한잔 받아봅시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등장하자 모두가 눈치만을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저하께 술 한잔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전에 삼노미를 도와줬었던 윤성이 나타납니다. 넌 여전히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는구나. 저하께선 여전히 제게 차가우시고요. 서운하냐? 아니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제게 좋아하는 동무였으니까.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학문을 배우던 동무였으나 윤성아, 할아버지. 윤성이 주적 영의정의 손자였기에 현재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훗날 서먹서먹해진 것을 넘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잔혹한 운명입니다. 다음날 홍삼놈, 넌 불통이야. 불통받고 궁궐을 나갈 생각에 신난 삼놈이 앞에 네가 홍삼놈이냐? 누군가 찾아오는데 다짜고짜 납치를 해가죠. 심지어 네가 쓴 것이 맞느냐? 납치를 명한 자는 바로 명은공주. 예. 그럼 이것도 네놈의 짓이더냐? 삼놈이가 동료의 출제 문제를 대필해줬던 것이 화근이었죠. 해당 문제지의 출제자가 바로 명은공주였고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정확히 투영한 것 같은 글에 감동하여 살펴보던 중 도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요. 자신과 과거 연설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잠적해버린 필자와 똑같은 문체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감히 네가 연설을 대필해 나를 능멸해? 너 따위가 어떻게 일국의 공주인 나를? 삼놈은 상대가 누군지 전혀 몰랐으나 예?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알긴 아는구나. 이에 감정이 폭발한 명은이 단숨에 칼을 뽑아드는데 그때 멈춰라. 또다시 작가의 은총이 발동됩니다. 지리는 타이밍에 등장하는 세자 이영. 허나 무관의 재지로 삼놈이는 또 세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이놈을 여기서 죽인들 네 속이 편해지겠느냐? 네가 누굴 해할 수나 있는 아이냔 말이다. 그만 가자. 이영은 공주를 진정시키고 데려가는데 그때 공주마마, 삼놈이는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연설을 대필하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옵니다. 몇 시간 뒤 내관 시험 결과 발표 시간. 아침부터 큰 고초를 겪은 삼놈이는 넋이 나갔지만 너희가 적은 답에 대한 평가가 왔다. 이제 드디어 이제 다 끝났어. 출궁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정신을 차려봅니다. 홍삼놈,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통이요? 통? 불통이 아니라 통? 아니 왜요? 아니 제가 이 빈답지를 냈는데 왜 통입니까? 왜? 그 이유는 그러게 말이다. 아무튼 우리 세자조의 속마음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세자주서의 슈퍼패스 때문이었죠. 슈퍼패스 쓰겠습니다. 한편 가쁜 구름이 그린 킹덤. 저주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바로 10년 전 밀란의 트라우마로 매일 밤 고통을 겪고 있는 순조의 꿈이었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본인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낀 임금은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그대들도 알다시피 이 과인이 무능한 탓에 이 나라에 온갖 어려움이 찾아왔어. 이에 통탄하며 모든 신하들 앞에서 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려 하오. 대리청정을 발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영상의 뜻은 어떠한가? 실세의 뜻이 중요한 현실. 그런데 세자저하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이보다 기쁜 일도 없을 듯하옵니다. 웬일로 영의정이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세자의 뜻을 말해보라. 그 이유는 비록 관대 차림이라 조금은 성인의 모양을 하였으나 실상은 아직 전하의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아직 아무런 경험도 없는 어린 세자가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남을 두려워하는 제게 왜 이런 감당 못할 어려움을 안겨주시려 하시옵니까? 이를 거절하며 모든 신하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랄까봐 저 벌벌 떠는 꼴 좀 보세요. 그때 하오나 다시 생각해보니 굳이 못할 이유 또한 없는 듯 싶습니다. 갑자기 우디리에 빙의한 이영은 소자 전하의 어명 기꺼이 기쁘게 받들겠나이다. 대리청정의 명을 수락해버리죠. 사실 지난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하의 짐을 제가 나눠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일 조회 때 제게 대리청정을 명하십시오.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사대부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이영의 책략이었죠. 왕세자의 대리 청정을 거행토록 하라. 그런데 허나 대리 청정은 한나라의 체면이 걸린 중대한 결정이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영의정은 과거 이 나라 조선은 청과의 맹약을 어긴 후 큰 전란을 2차례나 겪었습니다. 과거 청나라에 2번이나 공격당했던 전례와 현재의 군신 관계를 들먹이며 이는 청의 윤허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사료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의 승인을 억제합니다. 이에 이영은 과연 영상의 해안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영상의 말대로 이는 조선 외교의 수장이 바뀌는 중대한 문제로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더니 다가오는 전하의 사순 진연에 맞춰 청나라의 사신단이 도착한다 들었습니다. 청나라 황제의 축하 속에 대리 청정을 거행할 수 있도록 잠시 결단을 미루어 주십시오, 전하. 오히려 정면 돌파를 강행하죠. 그렇게 두 사람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다음날 넌 오늘부터 똥궁전이다. 끝끝내 내관이 된 삼놈은 역시나 동궁전 내관으로, 즉 세자의 내관이 되어 첫 출근을 하고 오자마자 첫 미션을 받는데, 자, 일단 이 책을 동궁전 뒤뜰에 있는 서고에 갖다 두고 오게. 응? 지금 저하께서 책을 읽고 계시니까 조용히. 아주 간단한 일이었지만 저 장례가님 세자 저하가 계신다고요? 공주와 얽힌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 세자를 마주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삼놈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입장에서 세자는 안 보이고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는 화초 서생만 보입니다. 화추 선생 여긴 또 웬일이요? 그러는 너는? 신부를. 근데 혹시 세자 저하 못 봤습니까? 나다 씨. 이 정도면 눈치 문제가 아니라 다행이다. 슬슬 지능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뭐하느냐? 여긴 세자저만 출입하시는 전용 서고이니 용무 끝났으면 얼른 나오거라. 선임 내관이 나타나 빼박캔트 힌트까지 주지만 알겠습니다. 화추 선생 우리 홍삼숭이에겐 들으셨죠? 얼른 나갑시다. 여긴 세자 저하만 출입하시는 곳이라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힌트입니다. 뭐 하십니까? 얼른 나가자니까요. 결국 드라마 전개의 위기감을 느낀 이영이 너 내 이름 뭐냐고 물었었지? 직접 본인의 정체를 이영이다. 내 이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영이 세자란 것을 알게 된 홍삼숭이는 순식간에 죽여주시옵소서. 친구 관계에서 주종 관계로 태세 전환을 하지만 죽이느냐 살리느냐 선택지가 고작 그 2개뿐이겠느냐? 명색이 벗인데 깐부부터 맺어야지. 네 놈이 그리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벗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이영은 생전 처음 맺어진 누군가와의 진짜 벗다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놈이 귀에는 겁박을 하셨다고? 그렇다니까요. 니놈이 그리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벗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공포 그 자체로 들렸죠. 다음날 저한데 제가 이번만은 사정이 있어 그러니 뭐든지 어디든지 좋습니다. 저를 제발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녀는 어떻게든 이영을 피해보려 하지만 너 나 마음에 안 들지? 아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내가 그리 싫은 게냐? 장례가님 때문이 아니라 아니 말이 그렇잖아. 그럼 그때 나 때문이냐? 타이밍 세계 챔피언이 다시 등장합니다. 정체 발설 이후 자신을 너무나 어려워하는 삼놈이에게 둘이 있을 땐 변함없이 나를 벗으로 대해도 좋다. 다시 한번 진심을 전하고, 알겠느냐? 물론 어렵지만 조금은 더 편한 관계가 되죠. 한편 영의정 라인에선 대놓고 과한 조공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만. 청나라 사신 연회에 있을 대리 청정한권을 대비하고 있는데 그들의 계략은 바로 우리의 혈기왕성한 세자라면 어떨 것 같은가. 그런 후한무치한 사신을 만난다면 말일세. 사신과 세자의 오히려 사신 접대를 허술하게 두 사람 싸움을 붙이자 이 말입니까? 싸움을 유도해 대리 청정을 수포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이거 잘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습니다. 허나 이영 또한 성공적인 사신 접대 연회를 위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진연의 마지막에 있을 동무는 한양의 애심이가 맡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조우파.
조선의 자랑인 춤각함으로 사신의 마음을 홀린 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리청정 이야기를 꺼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삼놈, 너는 지금부터 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진연의 모든 준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몇 주간의 피나는 연습 기간이 지나고 다가온 결전의 날, 엄청나게 준비한 만큼 아주 성황리의 연애가 진행되고 사신도 대신들도 그리고 임금도 모두가 흡족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연회의 피날레이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동물을 맡은 무녀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1시간 전 내 공연 차례가 다가오기 직전 걸 뒷문에 가마를 대기시켜 놓을 것이다. 중전이 연애를 망치기 위해 그 가마에 올라타거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뒤 예? 집에 밥벌이할 사람이 너 하나뿐이라 기생이 되었다지? 평생 집만 될 네 가족들 내 없애주랴.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을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다음이 동무 순서인데 무녀가 보이질 않습니다. 뭐라고? 비상! 초비상! 그렇게 모두가 비상이 되어 그녀를 찾아보지만 이거 열심히 동무복 아니야? 그저 무대 의상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불과 3분 뒤면 역대급 갑분싸가 예정돼 있었죠. 삼놈은 지난 몇 주간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최선을 다해 이 연애를 준비한 이영의 모습이 떠오르고 잘 도와드려라. 저 학교 아주 중요한 진연이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는 자들이 많아 힘이 드실 게다. 이내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같은 시간 음악은 있는데 무기가 없다. 이거 참 그러게 말입니다. 경험 부족으로 그런 것 같으니 널 용서를 해주십시오. 벌써 뒷담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영의정과 당황한 이영 앞에 분명 사라졌던 무의가 등장한다. 바로 홍삼놈, 아니 홍라온이었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여자 옷을 입은 라온의 모습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천사. 심지어 준비기간 내내 이영의 옆에서 안무를 외워버린 그녀의 춤사위 또한 완벽 그 자체입니다. 이에 모두가 넋이나가 공연에 심취해버리고 이영 또한 심취를 넘어 감격을 한 가운데 기존의 무녀가 아닌 다른 사람임을 눈치채고 윤성은 그녀가 라온임을 파악하죠. 그렇게 완벽한 공연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전하께 올리는 마지막 축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진짜 메인 공연이 시작됩니다. 마음 백성의 충심을 담아 마지막 축사를 올릴 영광을 내리려 하니 그 주인공은 바로 영의정 김헌은 영예로운 마음으로 나와 진작을 행하라. 영의정. 사순생신을 맞으신 오늘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영원히 길이길이 오늘과 같으소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시킴으로써 청나라 사신까지 오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모두가 임금께 충성을 맹세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그걸 거부할 수 있겠나. 제대로 당했네. 추락한 왕권을 높임과 동시에 대리청정 안건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세자의 완벽한 계략이었죠. 그렇게 첫 번째 대결은 세자의 완승으로 끝나고 이영은 곧바로 의문의 무의를 찾아 나섰는데 가쁜 신데렐라 모드로 불이 났게 도망쳐보지만 다친 맨발로는 한계가 있었죠. 곧이어 이영이 익숙한 뒤태를 발견하고 커밍아웃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윤성이 나타나 그녀를 숨기지만 그곳을 지그시 바라보는 이영.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은 2016년작으로 최고 시청률 23%를 기록했었던 퓨전 사극계의 전설적인 드라마인데요. 개인적으로 퓨전 사극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너무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 그간 여장 남장까지는 흔하게 나왔다 해도 여장 남장인데 심지어 내시로 궁에 들어간다는 소재는 아주 기가 막혔던 것 같고요. 군더더기 없이 유려하고 깔끔한 전개로 아주 몰입하여 정주행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랑스러운 라온이라는 캐릭터를 98,000% 완벽 소화해내는 김유정씨 사랑합니다. 아니 김유정 배우의 너무나 매력적인 연기가 드라마를 한층 더 레벨업 시켰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또 그 짖을 때 안 짖을 때 사리 분별을 못하는 미친. 야 이 자식아!
여기다 먹어. 퓨전 청춘 사극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클리셰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지만 두 사람이 하면 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퓨전 사극 중에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자신있게 강추드리고요. 앞으로도 지무비 KBS 레전드 드라마 시리즈를 지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인데 여러분들의 워너비 KBS 클래식 드라마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추노, 미안하다, 사랑한다, 직장의 신 등 레전드 드라마들을 소개해왔는데요. 해당 소개 영상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구름이 그린 달빛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KBS 드라마 클래식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회차 풀 버전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봉수 오바나.